막 눈빛이 싹 바뀐 거야. 어디냐 계속 보러 다녔지. 다 떨어지고. 나를 원하는 데가 없고 그만해야 될 것 같다고. 막 구름이 이렇게 걷는 것처럼 무중력으로. 내가 딱 나왔는데 모델들이 막 다 이렇게 막 다 포즈를 잡고 있는데 너무 웃긴 거야. 어우, 야, 30년으로 거슬러 내려가야 돼요. 모델이라는 단어, 그 단어를 들었던 게 중학교 1학년 때,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, 오늘이 뭐 2일이면 2번 나와. 뭐 이래서 문제 풀고 했잖아. 그때도 그랬니? 내가 학교 다닐 때도 그랬거든. 당첨이 돼가지고. 푸는데 내가 못 푼 거야. 그때는 또 체벌이 있었으니까 스커트 걷어. 종아리를 이렇게 걷는데, 여자 선생님이었고 좀 되게 패션에 남다른 감각이 있는 되게 멋쟁이 선생님이셨는데 어머 좀 더 걷어봐 좀 더 걷어봐 뭐 이렇게 된 거야. 다행히 이제 제가 이제 여자 중학교 나와서 점점 걷다 보니까 얘 다리 각선미 좀 봐라, 키만 좀 더 크면 나중에 커서 모델해도 되겠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. 그리고 이제 매 맞고 그날 이후 내 별명이 모델이 됐어. 그래서 애들이 모델 그래서 모델이 뭐지? 뭐 하는 직업이지? 뭐 이런 생각들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관심을 갖게 된 거지. 그래서 막 잡지책들을 좀 이렇게 찾아서 보게 되고 이제 엄마한테 되게 진지하게 엄마 나 모델 하고 싶다고 또 우리 엄마가 그게 뭐냐고 나 너무 해보고 싶다고 했는데 이제 엄마는 내 딸이지만 아닌 것 같다고. 모델은 엄마도 모델이라는 거가 뭔지 잘 모르는 분이고 일반적이지 않은 또 삶을 살아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지. 그래서 엄마가 반대를 했는데 내가 매일 그때 일기장에 기도했던 것 같아. 저는 모델이 되고 싶어요. 뭐 세계적인 모델이 되면 하나님을 찬양할게요.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매일 써놓은 거야. 그 일기장을 우리 엄마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몰래 훔쳐보셨던 거지. 아, 얘가 되게 간절하구나. 그러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엄마 아는 분을 통해서 되게 작은 차밍스쿨을 가게 된 거야. 근데 우리 엄마는 이제 너가 모델이 돼봐라가 아니라 너무너무 하고 싶어 하니 이게 어떤 건지 한번 경험해봐라. 그 당시에 엄청 큰 대형 모델 회사들이 있었어요. 뭐 모델 라인, 모델 센터 되게 큰 회사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갔던 그 차밍스쿨은 정말 작은 워킹만 딱 가르쳐주는 그런 학원이었는데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에 방문을 하고 상담을 하고 다니기로 하고 엄마랑 나랑 이렇게 손을 잡고 저 신사역 가기 전에 있는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먹었던 기억이 난다. 근데 엄마는 제일 중요한 건 기억을 못해. 그래요? 엄마들은 항상 그래. 기억을 못해. 이거는 그러면? 이게 그 다음 년이야. 6살. 아닌데. 아니 6살이야 엄마. 근데 나는 기억해. 왜냐면 그 짜장면을 엄마랑 둘이 비싸다는 강남에서 먹은 적이 처음이기 때문에 짜장면을 먹고 집에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돌아와서 방학 때부터 아주 스파르타 워킹 수업을 받았습니다. 아주 빡세게. 학원 처음 갔던 날 기억나. 수업을 바로 들어갔는데 너무 무서운 선생님이었어. 진짜. 아, 정말 무서운 선생님. 근데 그 선생님이 지금도 아마 어디선가 워킹을 가르치고 계실 텐데 그 선생님을 거쳐간 모델분들은 다 진짜 워킹은 지금 생각해보면 아니 이것만 내가 한 달을 배웠나? 이 정도로 아, 나 이제 된 것 같은데 더해. 그래서 그 기본기를 정말 좀 탄탄하게 배웠어요. 제가 뭐 모델로서 무대 위에서 뭐 저만의 뭐 컴플렉스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. 근데도 그냥 그 당당한 워킹은 그 하드 트레이닝 정말 기초를 아주 탄탄하게 닦아놨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. 2주 정도면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그 플랫 슈즈를 내 기억에 한 3개월 동안 신고 있었던 것 같아. 워킹도 아니야. 걸음마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. 트레이닝을 받는 기간이 뭐 3, 4개월이면 끝나는데 저 때만 해도 한 6개월이면 끝났는데 저는 이제 그걸 한 2년 6개월 한 거니까 플랫 슈즈를 한 3개월 신고 그 다음에 힐을 좀 신고서 다시 또 플랫 슈즈 내려갔어. 안 돼.
안 되겠다. 다시 플랫으로 내려가야겠다. 힐을 신다가 결국에 다시 또 플랫 슈즈로 가서 기본과 기초만 1년 했나 봐. 매일 갔어요. 학교 끝나고 방과 후는 그냥 그 모델 차밍 스쿨에 가서 플랫 슈즈를 신고 이제 된 거 같은데 해서 막 힐을 신으면 다시 또 플랫 슈즈로 다시 갈아 신으라고 다시 또 플랫 슈즈를 신고 그러다가 다시 또 힐을 신고 연습하다가 다시 플랫 슈즈 신어야겠다. 약간 요 기간이 한 2년 6개월 걸려서 그래서 워킹 하나는 자신 있어. 좋아했던 롤모델. 케이트 모스였어요. 뭐 169라고 나와 있어요, 키는. 근데 케이트 모스가 그때 한참 막 진짜 막 캘빈 클라인 광고로 전 세계를 휩쓸던 시대여서 케이트 모스가 나의 롤모델이었어. 그래서 내 다이어리 앞에 케이트 모스 그 CK 광고가 내 메인 페이지에 있었어. 작은 키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했다. 보폭 넓게 걸어. 그게 이제 작은 키를 좀 더 커버해주는 게 동작이 크니까 팔도 더 많이, 보폭도 더 넓게, 그리고 무릎 세워서, 그리고 앞굽부터 걸어. 사실은 하이힐을 신고서 앞굽부터 걷는 거는 불가능해요. 이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되는 거야. 앞굽부터 어떻게 걸으라는 거지? 진짜 그야말로 코어가 흔들리지 않으면서 그 보폭을 막 내가 내 몸보다 더 넓게 걷고 이 연습을 하드 트레이닝을 받았어요. 근데 그게 무대 위에서는 확실히 좀 동작이 크니까 이렇게 커 보이더라. 2년 반 동안 연습생 하시면서 오디션 계속 보러 다녔지. 다 떨어지고. 뭐 시즌이 아무래도 FW 하고 SS 하고 크게는 이제 2번인데 2번의 오디션 플러스 알파 또 새로 생긴 뭐 컬렉션들이 막 여기저기 있었어.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합치면 뭐 컬렉션 오디션이 뭐 한 1년에 한 6, 7번이 되고 그 나머지는 뭐 광고든 아니면 카탈로그든 직접 내가 그 사무실에 가서 이제 미팅하고 그런 것들까지 다 합치면 오디션이 그래도 항상 여기저기 있었는데 뭐 되지 않았어요. 다 떨어졌어요. 늘. 어떤 때가 제일 속상하고 뭐 아무래도 나랑 같이 워킹을 배웠고 내가 봤을 때 나보다 워킹도 못하는 것 같고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 사람은 또 활동을 잘 하고 있고 나도 이제 좀 활동을 해야 될 시기가 지난 것 같은데 나랑 같이 배웠던 친구가 데뷔하는 것들을 계속 보는 거? 그거 되게 그런 게 좀 되게 더 자존감을 낮게 하는 것 같아요. 선생님이 계속 한 분이 쭉 하셨는데 그치. 그러면 뭔가 격려가 격려를 내가 받았으면 내가 그냥 항상 다시 플랫 슈즈로 돌아가. 너 힐 벗어. 이제 그게 반복이 됐던 건데, 어깨 펴! 뭐 허리 펴!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뭐 체벌도 있을 때여서 뭐 등짝은 진짜 많이 맞았던 것 같아. 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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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런 식으로 맞았어. 너무 아팠어. 손이 메우시더라. 넌 아직 준비가 안 됐고 넌 안 돼. 지금 데뷔하면 안 돼. 넌 안 돼. 넌 안 돼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었어. 어떡하지? 막 나는 이제 막 약간 엄마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? 엄마가 그동안에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정말 없는 살림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? 막 이러면서 한 2년 좀 넘어갈 때쯤에 이제 한번 그만해야겠다.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해서 이제 엄마한테 엄마 나 진짜 미안한데 나 그만해야 될 것 같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. 그래서 왜 그러냐? 그래서 아니 엄마 내가 키가 클 줄 알았는데 키도 안 크고 그리고 오디션 볼 때마다 다 나를 원하는 데가 없고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다고 나를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고 자신감이 없다고 이제 그랬을 때 엄마가 만약에 그게 외적인 문제라면 한번 운동을 해보자. 운동을 하면 키가 좀 더 자라지 않을까 해서 시작했던 게 수영이야. 그때 배운 수영이 지금까지 이제 하게 된 건데 수영을 배우면서 또 같이 웨이트도 했어요. 근데 또 그거 역시도 엄마가 진짜 어렵게 또 끊어준 거여서 하루도 안 빠지고 열심히 갔어. 근데 그때는 뭐 1대1 퍼스널 트레이닝 같은 게 없고 그냥 관장님이 야야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뭐 아니가 내가 하는 거 봐봐. 그치 그렇게 하는 거야. 그러니까 요런 참견 정도 해주시는 분이 계셨지 막 옆에서 뭐 하나하나 디테일을 잡아주는 분들이 없으셔서 그럼에도 매일매일 그렇게 웨이트를 하고 매일매일 수영을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좀 이렇게 탄력이 생겨지면서
키는 안 컸는데 자세가 더 좋아지고 탄력이 생기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기더라고. 운동을 하니까 이 멘탈까지 영향이 있네 라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된 거야. 그리고 나서 이제 오디션을 봤는데 그냥 내 마음가짐이 그래 나 작아. 작아. 뭐 어쩔 건데. 진짜 거의 무슨 깡패야. 파이터가 되는 거야. 오케이 나 키 작아. 뽑으려면 뽑아. 내가 이렇게 오디션을 처음으로 하게 되는 거야. 운동 이후에. 막 눈빛이 싹 바뀐 거야. 그리고 나서 붙기 시작했어. 신기하지.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기세라는 얘기가 막 요즘에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. 뭐 결국에 그냥 자신감이고 깡인 것 같아요. 물어보세요, 핫하다, 핫해. 데뷔 무대 기억. 데뷔 무대 너무 기억나고, 그때 디자이너 선생님이 구름이를 걷는 듯이 걸어줘. 이제 진태호 디자이너셨는데, 진짜 구름이를 걷는 것처럼. 땅에 발이 안 닿았던 것 같아. 정말 구름이를 이렇게 걷는 것처럼, 무중력으로. 걷고, 시선도 좀 더 정면보다 위를 봐줘. 뭐 이런 디렉션이 있었는데 그거를 되게 내가 잘 따라줬지. 그때 정말 심장이 튀어나온 줄 알았지. 그리고 그 데뷔쇼에 이제 우리 엄마 아빠도 초대하고 근데 우리 엄마 아빠는 근데 왜 그러냐? 사실은 그 패션쇼에서는 이렇게 팔리는 상품보다는 조금 더 아트피스에 가까운 그런 옷이어서 다들 근데 그 옷은 입고 다닐 수 있는겨? 약간 이렇게들 생각하시죠. 그래서 그 데뷔쇼를 끝내고 나서 보그코리아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. 화보를 진행하기 전에 오디션처럼 너를 좀 보고 싶다.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보그코리아가 방배동에 있었는데 거기를 또 혼자 이렇게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가서 이제 오디션 같이 안녕하세요 뭐 인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첫 화보가 보그코리아가 된 거죠. 그 화보를 찍고 그리고 나서 또 갑자기 이제 미국에서 보그코리아로 연락이 와서 또 무소속일 때 이제 미국까지 넘어가게 된 거지. 그냥 갑자기 데뷔하자마자 그런 일들이 막 폭풍처럼 막 이렇게 몰려왔어요. 그래서 그러니까 뭐 사람이 살면서 뭐 기회가 3번 온다고 하잖아요. 근데 그 기회가 내가 준비되어졌을 때 오는 거가 정말 기회지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오는 기회들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이 모든 환경적인 것도 준비가 돼야지 이게 성사가 되는 것 같아. 근데 안타깝게도 환경적으로 좀 준비가 안 된 상태였죠.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나도 회사를 좀 들어가야 되나 생각을 해서 지금 여기 이제 에스티메 대표님이 직원으로 계셨던 회사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. 이거 때문에 혼나. 나 많이 혼났어. 뭐 늦어서 혼나고 10시 집합이었어요. 한 10시 15분에 갔어. 근데 막 선배들이 다 앉아있어. 그러면 어떡해 늦은 애들 나와 이제 늦어서 혼나고 그리고 막 너무 떠들어서 혼나고 그러니까 내가 한 번은 또 그것 때문에 좀 혼난 적이 있어. 혼났다기보다 뭐 조언 같은 건데 제가 처음에 이제 데뷔하자마자 나이도 어린데 이렇게 몸이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좀 굴곡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누드 촬영들이 좀 많았어요. 전신 막 다 누드는 아니어도 좀 몸을 많이 좀 보여주고 옷을 좀 많이 좀 탈의해야 되는 촬영을 했었는데 저도 하면서 되게 좀 불편한 적도 있고 하기 싫었던 적도 있는데 몸이 좀 예쁘다는 이유로 많이 좀 강요를 받았죠. 그런 촬영들이 계속 이제 보여지고 하니까 한 번은 이제 선배 언니들이 불러가지고 윤주야 너가 왜 계속 이렇게 많이 벗는 촬영을 하니? 너 아직 너무 어려. 선배로서가 아니라 언니로서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야. 그거 이제 하지 마. 근데 저는 언니들의 조언도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또 한편으로는 모델도
예술 작품으로 이런 퍼포먼스를 생각해야 되지 않나? 벗었을 때에도 내가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서 자연스럽게 좀 보여지면, 당당하게 보여지면 더 멋있지 않나? 라는 생각을 좀 갖고는 있었어. 해외에서는 사실 그게 되게 그냥 너무 자유로운 퍼포먼스인데, 이제 국내에서는 특히 내가 이제 활동할 때는 생각이 조금 달랐고, 근데도 언니들의 조언이 그때는 되게 좀 아프기보다는 따뜻하게 들렸었던 적은 있었고. 최고의 실수. 나도 진짜 22살 막 이럴 때였던 것 같아. 그때 이제 패션쇼 하는데 그런 쇼가 있어요. 1부 쇼, 2부 쇼. 그러니까 1부 쇼는 뭐 프레스들이랑 뭐 이런 바이어들, 뭐 클라이언트들이 오면, 뭐 2부 쇼는 정말 VIP 뭐 이렇게 나눠서 쇼를 할 때가 있어요. 1부 쇼 끝나고 이제 2부 쇼에서 하기 전에 이제 밥 먹고 좀 차도 마시고 이런 텀이 있단 말이야. 그 텀 동안 이제 뭐 막 수다 떨고 놀고 막 깔깔깔 거리고 웃고 막 이러다가 2부 쇼를 하는데 갑자기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나면서 웃음이 터지는 거야. 정신 못 차리는 거지. 모델 워킹하면 정말 막 이렇게 가야 되잖아. 근데 계속 어깨가 막 그래서 그거를 보고 있던 디자이너가 이제 우리 대표님한테 아니 윤주 씨 어디가 아프세요? 토하시려는 거 아니에요? 지금 왜 저러신 거예요? 내가 나올 때마다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계속 뭐 이렇게 되니까 왜 그러신 거예요? 또 그러셨어. 또 왜 저래? 약간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된 거야. 뒤에서도 웃지 마 하는데 그게 더 웃긴 거야. 마지막 피날레 때도 내가 또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해야 되는 사람이었던 거야. 모델들이 다 쫙 서 있었어. 뒤에 이제 막 진짜 뭐 계단도 있고 그러니까 막 저쪽에서는 뭐 이렇게 막 서 있고 사람 이렇게 서 있고 진짜 한편에 막 어떤 예술 작품처럼 막 이렇게 서 있고 막 이렇게 막 드레스를 쫙 입고 음악도 막 되게 오페라 같은 거 막 이런 음악 나오고 하는데 내가 마지막 피날레를 이제 해야 되고 드레스였어. 내가 딱 나왔는데 모델들이 막 다 이렇게 다 포즈를 잡고 있는데 너무 웃긴 거야. 내가 그래서 그때는 진짜 웃음의 강도가 그냥 아까는 이 정도에서 어깨만 이거여서 이게 보거가 된 거야. 보거. 뒤에 모델들도 다들 막 배꼽을 잡고 있는 거야. 턴을 막 미친 듯이 하고서 그렇게 이러고 나서 내가 들어가는 길에 모델들이 날 보면서 다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우리 쇼 연출하는 언니가 와가지고 내 등짝을 진짜 빡 때리면서 너 때문에 쇼 다 망쳤어! 제발 정신 차려! 이게 장난인 줄 알아! 근데 내가 그때 정말 정신이 바짝 차려지면서 어떡해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구나. 엄청 혼나고 나서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우리 대표님을 만나서 진짜 정신교육 제대로 받았지. 이건 프로페셔널한 게 아니다. 너가 아무리 잘난 모델이어도 이렇게 너 하나로 이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고 다 웃음이 터지고 장난하냐 지금.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. 이건 되게 프로페셔널한 애티튜드가 아니구나. 그때부터는 정확하게 내가 맡은 거에 대해서는 그 웃음마저도 잘 이렇게 절제하고 통제해야겠구나. 근데 그때 내가 웃었을 때 모델들이 다 웃었어. 그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다행인 게 나만 웃은 게 아니고 다들 막 웃고 있어서 되게 샤랄라한 분위기인가 보다. 이렇게 나중에는 해석이 돼서 너무나 다행일 정도로 진짜 그 웃음 때문에 아주 호되게 정신교육 받았죠. 지금은 이제 패션이라는 카테고리가 그래도 좀 더 대중화되어 있지만 내가 막 활동할 때만 해도 비주류야. 그냥 그들만의 리그였어가지고 아쉬웠던 게 그러니까 백스테이지는 현실이고 어둡고 춥죠. 하지만 무대 위는 따뜻하고 그야말로 또 다른 나로 이렇게 체인지가 되는 순간이어서 무대 위에 계속 있고 싶다. 근데 내려와야 되고 또 언젠가는 이 무대를 떠나야 하고 이 생각을 진짜 안타깝게도 20대 초부터 했던 것 같아요. 넥스트 스텝에 대해서 늘 생각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프리랜서의 어떤 뭐
생각들 아니야? 다 그런 생각하지 않아? 그래서 넥스트 스텝은 뭘까? 항상 준비했었어요. 이제 무대 위에 내려와서 그 공허함과 뭐 여러 가지 넥스트 스텝에 대한 고민들 막 이런 거를 나는 이제 음악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거를 이제 음악으로 좀 채웠던 거고. 결혼하고 나서도 활동했던 세대가 언니 그치, 맞아. 이것도 시대적인 어떤 난 변화라고 생각하는데 예전에 모델 선배들은 결혼을 해도 결혼을 했다는 걸 비밀로 했어. 결혼을 했다고 하면 더 이상 이제 모델로서 값어치가 떨어지고 무대에 서기 어렵다. 좀 이런 고정관념들이 있었던 것 같고, 그래서 막 소문이 되게 많았어. "헉, 저 선배는 애가 있대." 뭐라고? 진짜? 애가 있대. 그럼 결혼은 했겠지. 이런 거. 그게 이제 싫으면 정말 결혼하고 은퇴하는 거지. 약간 비밀이었던 시대가 있었고 그게 이제 바로 내 윗선배들. 그래서 이제 모델이 아닌 어떻게 보면 이런 모델 아카데미에서 스텝으로 직업을 전환해서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, 결혼하고서 아이 낳고 모델로서 다시 무대에 설 수 없다? 왜 그래야 되지? 왜 다 은퇴를 해야 되지? 왜 결혼하면, 왜 아이 낳고 나면 다시 무대에 설 수 없는 거야? 늘 항상 고정관념을 깨는 사람으로서 그런 또 삶을 살다 보니 키가 작으면 뭐 어때? 뭐 이거랑 똑같은 거지. 결혼해서 계속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? 나만 준비가 되어 있다면? 결혼하고 아이 낳고 나서 모델 활동을 계속 또 이어가는 세대가 어떻게 보면 딱 또 저의 세대 때부터인 것 같아요. 클래식한 모델의 그 라이프로 간다고 한다면 더 막 타이트하게 다이어트도 하고 막 정말 더 막 이러고 있어야 돼. 완전 막 약간 뭐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추구미가 좀 달라진 거지. 좀 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과 또 가족과 함께 행복한 라이프 스타일 뭐 여러 가지로 그 모델이 할 수 있는 직업군이 예전처럼 뭐 패션쇼 무대 그리고 뭐 잡지 화보 이게 아니거든요. 요즘에는 이제 뭐 다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막 모델들이 좀 더 인플루언서처럼 자기를 표현함에 있어서 그게 뭐 사진이 될 수도 있고 스스로 또 자체 제작 콘텐츠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좀 더 인플루언서의 시대가 돼서 어떤 형태든 내가 좀 취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. 시대가 바뀌고 트렌드가 바뀌어도 늘 항상 좀 운동하고 그리고 내 삶을 잘 좀 킵 고잉 해 가는 거 그런 게 그냥 기본이라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처음에 무한도전 처음 나갔을 때만 해도 모델이 신비로움이 있어야지. 무대 위에 서려면 신비로움이 있어야 돼. 뭐 이런 또 생각들이 있었어서 무한도전에서 그 달력 그 말고도 그 전부터 계속 무인도로 날 막 초대하는 거야. 몰라. 놀러와에 나온 걸 보고서 김태호 PD님이 무인도에 날 초대했어. 여자가 나밖에 없대는데? 막 그런 건 내가 거절했었어. 죄송합니다. 제가 배 멀미도 있고요. 그러다가 이제 달력 모델이면 또 도전 슈퍼 모델이랑 좀 연관성도 있고 이건 나가도 되겠다 해서 뭐 나가게 됐던 거지. 허미하는 복도 많지. 사실 나 역시도 예능은 좀 신비롭지 않은데? 좀 이런 생각을 나도 가지고 있었어. 내 신세가 이게 뭐라. 내 신세가 이게 뭐라. 그러다가 이제 그게 좀 깨진 거야. 어떻게 보면 내가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실수하고 막 좀 이렇게 대중적으로 이렇게 어필이 되면서 또 방송을 모델들이 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아요. 막 클래식한 모델 잡을 원한다면 한국에 있으면 안 된다고. 왜냐면 한국 시장은 패션쇼 무대와 뭐 잡지 화보와 뭐 패션 광고가 일이 없어요. 또 다른 분야에서 이미 팬덤이 있는 분들이 많이 하고 있어서 정말 클래식하게 나는 패션 모델로 승부를 걸겠다 하면 마켓이 큰 외국으로 나가야 돼요. 뉴욕으로 가셔야 되고 파리로 가셔야 돼요. 그래야 패션쇼 무대에 서고 그런 잡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좀 다른 살 길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아요. 패션 모델로서 데뷔를 하더라도 나를 계속해서 내 스스로가 브랜딩 할 수 있는 재능 그리고 아이디어 또 컨텐츠화 돼야지 클래식한 모델 일로만
한국에서는 승부 걸 수가 없습니다. 좀 아쉬운 부분인데 너무나 다행인 거는 지금 활동하는 모델 친구들이 다 외국에서 너무 잘하고 있어요. 신기할 정도로 아시아 모델들은 한국 모델들이 다 꽉 잡고 있어. 진짜 이게 웬일이야 싶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클래식한 모델을 원하신다면 나가십시오. 언니가 좀 다양한 워킹을 한번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좀 그 하드 트레이닝으로 배워볼까요? 알았어요. 그럼 제가 한번 걸음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따라오시죠. 딱 내 신발로 만들어줘야 돼. 제니 파크. 이제는 아련해진 옛 이야기들 오랜만에 꺼내보니 웃음도 나고 그립기도 하다. 무엇을 하던 과정은 늘 쉽지가 않았다. 벽이 있었고 넘어야 할 무언가가 있었다.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많았다. 근데 누가 날 여기까지 데려온 걸까? 간절했던 꿈이겠지. 그 첫 마음은 어떻게 잊겠어. 지금 꿈을 향해 걷는 분들, 목표 앞에서 버티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도 자기 걸음을 믿었으면 좋겠어요. 지금의 시간이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. 윤주루가 응원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Happy New Year!